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것.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화가 나는 이유.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우리의 뇌와 심리적 메커니즘에 깊은 연관이 있다. 비난에 대한 반응은 인간의 본능적 방어 기제와 관련이 있다. 이제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화가 나는 이유를 과학적 증거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비난은 우리의 자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자아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핵심이다. 비난을 받을 때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며 이는 우리에게 위협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나의 업무 능력을 비난하면 이는 나의 자아와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식되어 즉각적인 방어 반응을 유발한다. 이는 비난이 우리의 자아를 위협할 때 화가 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비난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적 지위와 인정은 매우 중요하다. 비난을 받을 때 뇌의 사회적 평가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이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된다. 친구나 가족이 나를 비난하면 이는 나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비난이 사회적 지위를 위협할 때 화가 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비난은 또한 우리의 자존감을 저하시킨다. 자존감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며 이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비난을 받을 때 자존감이 감소하며 이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상사가 나의 성과를 비난하면 이는 나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이는 비난이 자존감을 저하시킬 때 화가 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비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인간은 통제감을 가지려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한다.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며 이는 화와 불안을 유발한다. 이는 비난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느껴질 때 화가 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비난은 또한 우리의 공정성 감각을 위협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정성을 중시하며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강한 반응을 보인다. 불공정한 비난은 분노를 유발하며 이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정당하지 않은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며 이는 화를 유발한다. 이는 비난이 공정성 감각을 위협할 때 화가 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비난은 우리의 과거 경험과 연관될 수 있다.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받은 상처가 현재의 비난 상황에서 다시 떠오를 수 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현재의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자주 비난을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며 강한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이는 비난이 과거 경험과 연관될 때 화가 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비난에 대한 반응은 또한 우리의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다. 민감하고 자기 비판적인 사람들은 비난에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 자기 비판적인 사람은 작은 비난에도 크게 상처받고 화를 낼 수 있다. 이는 비난이 성격 특성과 관련될 때 화가 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비난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한다. 인간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비난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키고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이유들을 이해하고 비난에 대한 반응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난을 받을 때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대응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다. 분노는 우리의 건강과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심호흡은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춘다. 화가 날 때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심박수가 감소하고 뇌의 편도체 활동이 줄어든다. 이는 심호흡이 분노를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다. 명상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하루 10분씩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의 전두엽 활성화가 증가하고 이는 감정 조절을 돕는다. 이는 명상이 분노 관리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운동 역시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걷기, 조깅, 요가 등의 운동을 통해 화가 날 때 신체를 움직이면 화를 풀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운동이 분노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인지 재구성은 화를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상황을 재해석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인지 재구성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화를 덜 느끼게 된다. 이는 인지 재구성이 분노 관리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감정 일기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화가 난 상황을 일기에 쓰고 그 상황에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진정된다. 이는 감정 일기가 분노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화가 났을 때 가까운 친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지지와 조언을 받으면 마음이 진정된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분노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음악 감상도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화가 날 때 평화로운 음악을 들으면 심박수가 감소하고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는 음악 감상이 분노 관리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유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유머를 통해 상황을 가볍게 바라보고 웃음을 유발하면 마음이 진정된다. 이는 유머가 분노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자기 돌봄이 중요하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스트레스와 분노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이는 자기 돌봄이 분노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화가 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화가 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 이 행동들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충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화가 날 때 피해야 할 행동들을 함께 살펴보자. 우선 화가 날 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물리적 폭력은 감정을 표현하는 비생산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순간의 분노로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때리는 행동은 큰 후회를 남기게 된다. 이는 물리적 폭력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또한 화가 날 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좋지 않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화를 억누르는 사람들은 높은 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는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화가 날 때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공격적인 언어는 갈등을 악화시키고 인간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다. 이는 공격적인 언어 사용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또한 화가 날 때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분노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화가 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행동은 나중에 큰 후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분노 상태에서의 충동적인 결정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화가 날 때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술이나 약물은 일시적으로 감정을 억누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독과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순간적인 해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화를 술이나 약물로 다스리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또한 화가 날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가 난 상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 감정이 진정되고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화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가 날 때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수만 해 라는 식의 자기 비난은 감정을 더 악화시키고 회복을 방해한다. 이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화가 날 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고립시키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저하시킨다.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화가 날 때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고집스러운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협력을 방해한다.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면 상대방과의 논의가 단절되고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이는 유연한 태도가 갈등 해결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화가 날 때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 이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동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분노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